자, 이번에는 핫이슈 요정 화제부 유슬기 기자. 네, 아이고 죄송해요.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많이 났어. 죄송합니다. 아, 유슬 기자 진짜로 담배 끊어요. 농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아이돌과 드라마가 워낙 잘 되면서 한국 한류가 인기를 끈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맥이며 뭐 팥빙수까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반려견 목줄도 한국산이 대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제 하다 이런 것까지 한류가 되었다고 하네요. 신한류 열풍을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미국 아재라고 불리는 주한미 대사, 리퍼트 대사가 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이름인데 아이의 이름을 첫째 아들은 제임스 윌리엄 세준 리퍼트라고 지었고 둘째인 딸은 캐롤라인 세희 리퍼트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이름을 중간에 넣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세준이, 세희라는 이름이 두 아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사주를 봐서 점술가가 알려준 이름을 여기다 넣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퍼트 주한미 대사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 19일에 태어났는데 이것을 갑오년 정축월 을밀이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주를 봐줬다고 하네요. 리퍼트 미 대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런 신점이나 사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점을 보려고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명 점술 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사에서 VIP들을 대상으로 이런 점술 투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점술 관광 투어를 선택한 외국인들은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다가 짐을 풀고 굉장히 용한 점집이나 뭐 사주풀이가 가능하다고 하는 명동이나 종로로 먼저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화가를 구경을 하면서 이 여행사에서 소개해준 점집에 가서 본인의 어떤 뭐 사주나 팔자나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점집에서 실제로 일본어도 가능하고 영어도 되고 뭐 불어까지 다 완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술가나 역술가가 안 되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직접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점술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주풀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생년월일, 뭐 태어난 시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네. 사주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점집은 그래도 뭐니 해도 얼마나 잘 맞추냐, 얼마나 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것을 변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소개해준 점집을 위주로 찾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상대했다는 어떤 역술인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여행사에서 제휴를 맺은 집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점집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고 또 미등록 업소일 경우도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이제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인기를 끈 무속인들은 해외로 원정을 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우리 나라에 직접 와서 굿을 해줄 순 없겠냐라고 하면 이런 원정 굿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굿을 해주는 경우에는 1회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굿 비용보다 이렇게 원정을 떠났을 때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거여서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왕복 비행값을 빼더라도 굉장히 남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그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믿을 수 없는 상술 그리고 바가지를 썼던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한류 트렌드로 전통문화 콘텐츠, 뭐 점술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K-팝 스타가 아니라 이제 뭐 K 무속인이 됐는데 그 나라에도 뭐 점술가나 뭐 무속인이 있을 텐데 유독 이렇게 한국 무속인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 한국 사주풀이가 굉장히 속 시원해서 그렇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 타로 카드나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뭐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한국 사주풀이는 뭐 자네는 뭐 돈복은 있지만 머리가 나쁘네라고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올해는 남자 만나기 글렀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아 그런 건 있죠. 제가 근데 또 점을 잘 알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아, 예. 근데 뭐 점을 이렇게 외국인도 충분히 뭐 아무 상관없이 볼 수 있지만 뭐 굿이라든지 뭐 부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잘 맞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이거나 뭐 생경하고 낯선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신한테 행운의 색은 이런 거다, 뭐 행운의 물건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건데, 실제로 중년의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의심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남편 몰래 팬티에다가 그 막 넣어놓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네. 남편 지갑에 넣어놓고. 네네. 근데 이 사주 뭐 점을 봐준 이 점술가가 남편의 바람기, 그런 의심을 잠재우려면은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너무나 믿어서 2년 동안 무려 3번이나 한국의 이 점술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요. 가는 길에 바로 노란 손수건을 다량 사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야, 그럼 뭐 노란 손수건이 좋다고 하면 곧바로 뭐 구매도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쨌거나 외화벌이에도 한몫 톡톡히 하겠는데요? 예, 요새는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품 브랜드 행사 같은 데에 이런 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포춘 부스라는 거를 마련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점이나 사주 같은 거를 봐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한 중국인 부호가 행사차 왔다가 이 포춘 부스를 들렀는데, 거기서 만난 점술가가 아, 당신한테는 붉은색이 올해 굉장히 행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명품 행사장에 들어가서 붉은색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행사장에도 앞다투어서 포춘 부스를 마련을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대단한 장치네요. 그래도 나라마다 또 정서도 있고 또 차이도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점이라든가 사주풀이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역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사실 있대요. 뭐 건강이나 뭐 애정운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는 편인데, 이제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면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일단 취업이 또 어렵고 결혼이 어렵다 보니까 애정운이나 취업운 같은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중국이나 미국 이런 서양권은 아무래도 본인의 사업이 번창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걸 주로 물어본다고 하네요.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어떤 징표 이걸 괜히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돼서 난 지금 이런 거 뭐 갖고 다니고 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되게 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수능 보러 갈 때 저한테 이렇게 뭐 비닐봉지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 이 갖고 가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베네 저고리 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처음 입었던 그 저고리 있잖아요. 이걸 꼭 갖고 가야 시험을 잘 본다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데 말을 안 듣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갖고 갔죠.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경도 쓰이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조금 약간 좀 의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약간 좀 그렇죠. 있죠. 그건 어머님의 또 사랑 같은 건 그런 거 뭐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뭐 지니고 다니시는 건 없죠? 예, 저는 그런 전혀 거. 없죠. 원래 그런 거 진짜 안 믿으시죠?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없습니다. 예. 자, 유슬기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행운을 잡으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썼다라는 불운한 기억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